평상시에 발목이나 무릎의 통증 없이 오래 걷거나 뛰고 싶다고요? 이런 분들 오늘 영상 꼭 시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박정욱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잠깐씩 뛰거나 오래 걷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발목 또는 종아리 쪽에 통증이 오진 않나요? 오늘 이런 분들이 왜 쉽게 발과 무릎에 피로가 찾아오게 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오랫동안 뛰거나 오래 걸어도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면서 나에게 맞는 러닝화도 같이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만 걷거나 뛰어도 발목 종아리 앞 뒤쪽에 통증이 오는 이유는 대부분 발바닥에 원인이 있습니다. 발바닥이 과도하게 안쪽으로 돌아가 있다면 발의 아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흔히들 평발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발바닥의 아치가 무너지는 체형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발의 충격 흡수 기능이 저하가 되어 발이 지면에 닿을 때 효과적인 흡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발바닥의 중앙부가 지면에 다 닿기 때문에 발바닥 전체의 체중이 고르게 분산이 되지 않고 걷는 습관에 의해서 한쪽으로만 체중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증상이 쌓여 발바닥에 빠르게 피로함이 찾아오게 되죠. 또한 발바닥 피로에 보상작용을 하기 위해서 종아리 앞쪽의 근육과 뒤쪽의 근육의 긴장도까지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던 무릎까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연골의 부하가 커지게 되고 연골이 쉽게 닳아 평발로 인하여 한쪽으로 쏠린 관절은 연골의 손상까지 생겨 무릎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운동 역학으로 무릎에서도 더 나아가 고관절, 허리 통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평발을 정말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었고 이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공통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의 아치가 낮아진 상태에서 나에게 맞지 않는 신발을 신게 된다면 가장 흔하게 족저 근막염이라는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 전체를 관장하는 근막이 바로 족저 근막인데요. 평발이 계속될 경우엔 이 족저의 근막이 쉽게 피로해지고 발의 내측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힘줄 부위가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어 인대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정강이 앞쪽의 통증입니다. 남성분들은 특히 러닝을 할 때 발바닥의 통증이나 정강이 통증, 무릎 통증을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언젠간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이죠. 이 중에서도 정강이의 통증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 만성으로 바뀌게 되어서 정강이의 피로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피로골절은 충분히 회복시켜주는 것밖에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 패턴의 악순환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저는 딱 봐도 발바닥에 아치도 있고 무너진 평발이 아닌데 왜 러닝을 할 때에도 발목에 무리가 오고 무릎 쪽에도 통증이 올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평발을 측정할 때에는 평상시 발바닥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서 있을 때 아치가 무너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서 있을 때 안쪽에 발 아치가 대략 1.5cm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정상 발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아치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손가락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손가락이 아치에 닿게 된다면 평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평상시 자주 신는 신발의 뒤꿈치 쪽을 한번 봐볼까요? 뒤꿈치 쪽의 굽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닳아있다거나 더 심한 경우 안쪽만 유독 더 닳아있게 되어 있다면 평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육안으로 발바닥을 볼 때에는 평발이 아니었다가 서 있을 때 평발이 나타나게 된다면 대부분 후천적으로 평발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평발의 경우에는 유연성 평발 또는 기능성 평발이라고 칭하는데요. 대부분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발을 잡고 있던 인대와 근막, 근육이 늘어나게 되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나의 발바닥 상태를 확인해 봤다면 이러한 평발에 가장 적합한 운동화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24년도 신버전으로 개정된 젤카야노 31입니다. 젤카야노의 러닝화 시리즈는
특히 평발에 특화된 운동화입니다. 달릴 때 평발처럼 발목이 내측으로 심하게 무너지는 관회전 성향의 사람들이 신었을 때 이 중간에 아치를 잡아주는 미드솔로 먼저 안정적으로 발의 아치를 받쳐주고 가로 부분에 발 앞쪽에 아웃솔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줍니다. 이쪽에 뒤측 솔 또한 아치를 잡아주는 미드솔에서 연결이 되어서 관회전 현상을 줄여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발의 경우에는 발바닥의 중앙부까지 다 닿기 때문에 발바닥의 전체 체중이 고르게 분산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딱 이런 경우에 미드솔로 균형감이 있는 무게중심을 유도하게 됩니다. 또한 경사각이 높은 뒤축은 뒤꿈치부터 중앙 발바닥까지 균형 있는 자연스러운 발구르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죠. 이렇게 젤카야노 31은 가로 세로 높이의 세 가지 측면과 안쪽 아치를 잡아주는 미드폼의 기능으로 4가지 방면에서 발의 안정성과 지지력을 제공하여 발목을 부드럽게 지지해주고 장거리를 달리더라도 불안정하지 않게 달릴 때 부상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폴디 가이던스의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나온 30 시리즈에 더 업그레이드된 점은 오랫동안 뛸 때 발의 땀 배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니트 어퍼 재질에서 이 메쉬 어퍼 재질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통기성이 뛰어나 더 쾌적하게 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접지력과 솔의 단단한 내구성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아식스 그립이 적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평발을 가장 안정감 있게 받쳐줄 수 있는 신발을 신고 뛰기 전에 이 평발을 잡아줄 수 있는 운동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앞쪽 정강이근을 풀어줄 건데요. 저희 폼롤러가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먼저 폼롤러를 세로로 앞에 두고 시작합니다. 종아리 옆면 쪽을 폼롤러에 대어주고 지그시 3초 정도 누른 다음 좌우로 2-3cm 정도 비벼줍니다. 종아리 위쪽 부분의 피로도가 평상시 많이 쌓이기 때문에 위쪽 부분 위주로 진행해주세요. 통증이 무뎌질 때까지 반대쪽 종아리도 같이 진행해주세요. 이 동작은 종아리의 앞쪽 근육과 옆쪽 근육을 같이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폼롤러가 없다면 마사지볼이나 테니스볼 정도의 공으로도 똑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단을 이용한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계단에 발바닥면의 절반만 올라와 서줍니다. 천천히 양쪽 뒤꿈치를 밑 계단을 향해 내려줍니다. 한쪽 무릎을 굽히면서 반대쪽 다리에 종아리가 당겨지는 느낌을 받으며 스트레칭 해줍니다. 다리를 바꾸어서 똑같이 종아리 쪽의 근육을 늘려줍니다. 이렇게 천천히 발을 바꾸어 가면서 번갈아 20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제가 한 달 동안 러닝으로 출퇴근을 해봤는데요. 느낀 점은 일단 발의 감기는 안정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서 있을 때 평발이 되는 기능성 평발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평발을 잡아주는 신발은 아치를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일반 신발보다는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젤카야노 31은 기능성 신발인데도 발 아치 편안함이 제가 신었던 신발 중에서는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바닥 넓이가 상당히 넓은 편이라 신발을 일부러 반치수 또는 한 치수 크게 신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신발은 정 사이즈로 신었는데도 발볼에 불편함이 없어서 여유로웠습니다. 발볼 넓은 분들도 무조건 정 사이즈로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장 놀라웠던 점은 제가 20분만 뛰어도 무릎에 통증이 나타났었는데 이 신발을 신고 20분 이상 뛰어도 통증이 없어서 1시간 이상 계속 내리 달린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평발의 경우에 어떤 질환이 생기는지 나의 발의 형태를 알아보면서 평발에게 아주 특화된 젤카야노 31 러닝화를 추천드렸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오랫동안 무릎과 발목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꾸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러닝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원래 러닝을 즐기셨던 분들 모두가 참고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